부끄러운 사연 이야기. 저한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 친했던 남자 사람 친구. 부끄러운 사연 이야기. 저한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 친했던 남자 사람 친구, 즉 남사친 소개로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는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남편은 그 친구의 대학 동창이라고 합니다. 20대 중반 무렵에, 즉 남사친 소개로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는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남편은 그 친구의 대학 동창이라고 합니다. 20대 중반 무렵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4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 생활 방식이 비슷했기에 14년을 만나 결혼한지라 사실 결혼식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 4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 생활 방식이 비슷했기에 14년을 만나 결혼한지라 사실 결혼식만. 올렸지. 저랑 남편의 생활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별로 바뀐 게 없었어요.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평범하지만 올렸지. 저랑 남편의 생활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별로 바뀐 게 없었어요.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가지는 걸 꺼려하더군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가지는 걸 꺼려하더군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이는 아직 계획이 없다며 돈을 모으면 낳자는 말을 입에 닫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임신 계획을 말할 때면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이는 아직 계획이 없다며 돈을 모으면 낳자는 말을 입에 닫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임신 계획을 말할 때면 항상 회피를 하며 미안한데 아직 자기는 준비가 안 되었다고 좀만 더 여유로워지면 하자는 겁니다. 근데 저희 부부 연봉을 합치면 사실 절대 적게 버는 게 아닙니다. 항상 회피를 하며 미안한데 아직 자기는 준비가 안 되었다고 좀만 더 여유로워지면 하자는 겁니다. 근데 저희 부부 연봉을 합치면 사실 절대 적게 버는 게 아닙니다. 양가 집안에서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편이 아니라 재적 사정이 집 문제나 경제적 문제가 사실 게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양가 집안에서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편이 아니라 재적 사정이 집 문제나 경제적 문제가 사실 게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가 임신하면 일을 그만둘 텐데 라는 말들을 하며 계속해서 아이를 가지자는 걸 몇 년째 피해가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제가 임신하면 일을 그만둘 텐데 라는 말들을 하며 계속해서 아이를 가지자는 걸 몇 년째 피해가더라고요. 나도 이제 1에서 2년만 더 지나면 30대 중반이 되어서 노산이 된다고 아이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애가 건강하다고 들었는데 계속 왜 이러냐고 했더니 나도 이제 1에서 2년만 더 지나면 30대 중반이 되어서 노산이 된다고 아이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애가 건강하다고 들었는데 계속 왜 이러냐고 했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정 그렇게 원하면 알겠다고 자기도 노력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생기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제서야 정 그렇게 원하면 알겠다고 자기도 노력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병원을 가자고 하자 극도로 꺼리더군요. 하늘이 주시는 거지 그걸 꼭 그렇게 병까지 각서하고 싶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병원을 가자고 하자 극도로 꺼리더군요. 하늘이 주시는 거지 그걸 꼭 그렇게 병까지 각서하고 싶지는 않다고요. 저보고 아이에 환장한 여자 같다는 말에 결국 그 문제로 저희 부부 사이가 엄청 크게 틀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어하는 게 저보고 아이에 환장한 여자 같다는 말에 결국 그 문제로 저희 부부 사이가 엄청 크게 틀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어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어서 자괴감도 들고 내가 문제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가봐도 건강하다고만 해요. 그럼 남편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어서 자괴감도 들고 내가 문제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가봐도 건강하다고만 해요. 그럼 남편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 병원도 안 가려고 하고 말만 꺼내도 경계심도 심해지고
어느새 그런 게 악화되어 서로 대화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병원도 안 가려고 하고 말만 꺼내도 경계심도 심해지고 어느새 그런 게 악화되어 서로 대화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요즘 저한테 소개해준 그 친구와 매번 술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어떤 날은 우리 집집 데려와서 놀다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하는 게 남편이 요즘 저한테 소개해준 그 친구와 매번 술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어떤 날은 우리 집집 데려와서 놀다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하는 게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러다가 어느새부터인가 주말은 필수로 매일같이 보고 있다군요. 그래서 남편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니까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러다가 어느새부터인가 주말은 필수로 매일같이 보고 있다군요. 그래서 남편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니까 네 친구기도 한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는 말에 내 친한 친구긴 한데 그래도 그 친구도 남자고 침실까지 들어오는 건 좀 그렇다고 부부 사이 시간을 네 친구기도 한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는 말에 내 친한 친구긴 한데 그래도 그 친구도 남자고 침실까지 들어오는 건 좀 그렇다고 부부 사이 시간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린 거 아니냐니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도 제 남사친은 또 와서 저희 집에서 잠을 자더군요.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린 거 아니냐니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도 제 남사친은 또 와서 저희 집에서 잠을 자더군요.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단 친구는 집에 보내고 생각해야죠. 그렇게 저 혼자 부부 침실에서 잠을 자다 새벽에 목이 말라 건실로 나왔는데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단 친구는 집에 보내고 생각해야죠. 그렇게 저 혼자 부부 침실에서 잠을 자다 새벽에 목이 말라 건실로 나왔는데 손님 방에서 둘이서 잠을 안 자는지 안 자는지 침대 소리가 계속 들리더군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베란다로 가 창문으로 다 봤더니 손님 방에서 둘이서 잠을 안 자는지 안 자는지 침대 소리가 계속 들리더군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베란다로 가 창문으로 다 봤더니 세상에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상간녀? 아니 이건 상간남이라고 해야 하나요? 상간남이 제 남자 사람 친구 바로 남사친이었습니다. 세상에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상간녀? 아니 이건 상간남이라고 해야 하나요? 상간남이 제 남자 사람 친구 바로 남사친이었습니다. 너무도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들을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난리를 칠까? 너무도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들을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난리를 칠까? 고민하다 결국 용기가 안 나 제 방으로 들어가 뜬 눈으로 정말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니 아무렇지 않은 듯 그 두 짐승들은 나왔고 고민하다 결국 용기가 안 나 제 방으로 들어가 뜬 눈으로 정말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니 아무렇지 않은 듯 그 두 짐승들은 나왔고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친구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엎어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꺼지라고 남편 보고는 이혼하자고 하니 둘 다 직감적으로 느꼈는지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친구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엎어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꺼지라고 남편 보고는 이혼하자고 하니 둘 다 직감적으로 느꼈는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남사친 친구는 나갔고 남편에게는 핸드폰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면 이게 당신이 그동안 애를 가지고 싶지 않았던 이유였냐고 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남사친 친구는 나갔고 남편에게는 핸드폰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면 이게 당신이 그동안 애를 가지고 싶지 않았던 이유였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테니 제발 성격 차이로 이혼하자고 절대 집안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테니 제발 성격 차이로 이혼하자고 절대 집안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넌 나한테 무려 7년 동안 사기를 친 거라고 그리고 그 친구 새끼도 고소할 거라고 정말 역겹고 그래서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넌 나한테 무려 7년 동안 사기를 친 거라고 그리고 그 친구 새끼도 고소할 거라고 정말 역겹고 왜 널 나한테 소개했냐고 하니깐 둘 다 엄한 집안에서 자랐고 중학생 때 동성애 눈을 떴다고 하더군요. 대학생 때 그 친구를 만나 첫사랑이라고 느꼈지만 왜 널 나한테 소개했냐고 하니깐 둘 다 엄한 집안에서 자랐고 중학생 때 동성애 눈을 떴다고 하더군요.
대학생 때 그 친구를 만나 첫사랑이라고 느꼈지만 만날 아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국 그만두기로 하면서 문의 그 탈출구로 저를 만난 거라고 합니다. 자기도 절 만나서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만날 아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국 그만두기로 하면서 문의 그 탈출구로 저를 만난 거라고 합니다. 자기도 절 만나서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이는 두려워서 사실 정관 수술을 일찍부터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찰나에 내가 애로 밀어붙이니 마을도 힘들곤 술 먹고 그 친구한테 아이는 두려워서 사실 정관 수술을 일찍부터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찰나에 내가 애로 밀어붙이니 마을도 힘들곤 술 먹고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몇 년 만에 다시 잊은 사랑을 만나니 완전 뜨겁게 불타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상간녀도 아니고 상간남인데 연락해서 몇 년 만에 다시 잊은 사랑을 만나니 완전 뜨겁게 불타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상간녀도 아니고 상간남인데 그것도 내 초등학교 친한 친구라고 난 대체 이걸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되냐고. 너네 더러운 두 놈들이 내 인생을 망쳤는데 뭐. 그것도 내 초등학교 친한 친구라고 난 대체 이걸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되냐고. 너네 더러운 두 놈들이 내 인생을 망쳤는데 뭐. 너네 인생은 망치기 싫어서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니까 아무 말 없이 남편은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시댁에 너네 인생은 망치기 싫어서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니까 아무 말 없이 남편은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시댁에 전화해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난리를 치는 시댁. 그래서 남편 동성애자인 거 웬만한 했냐니깐 진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전화해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난리를 치는 시댁. 그래서 남편 동성애자인 거 웬만한 했냐니깐 진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말을 더듬으며 다고 쳐진 줄 알았다고 또 그랬냐고 성질을 내는 시아버지. 이게 때린다고 고쳐질 거였으면 세상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그러더니 말을 더듬으며 다고 쳐진 줄 알았다고 또 그랬냐고 성질을 내는 시아버지. 이게 때린다고 고쳐질 거였으면 세상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왜 있냐고. 아지들이 왜 있다고. 덕분에 저만 희생되었고 전 이혼인 무효소송 걸고 사기죄로 다 고소할 거라고 했더니 시댁도 할 말이 없는지 나중에 왜 있냐고. 아지들이 왜 있다고. 덕분에 저만 희생되었고 전 이혼인 무효소송 걸고 사기죄로 다 고소할 거라고 했더니 시댁도 할 말이 없는지 나중에 남편과 이야기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끊더군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꽃다운 나이 25살에 남편을 만나 남편과 이야기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끊더군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꽃다운 나이 25살에 남편을 만나 4년을 연애하고 3년의 결혼 생활의 끝이 결국 가짜 사랑이었다는 게 그것도 제 친구랑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예요. 수치심과 모멸감이 몰려오네요. 4년을 연애하고 3년의 결혼 생활의 끝이 결국 가짜 사랑이었다는 게 그것도 제 친구랑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예요. 수치심과 모멸감이 몰려오네요. 지금은 모든 관계가 다 정리되었고 거에게 합의금도 받았지만 제 지나간 7년의 세월은 무엇으로도 지금은 치유되질 않네요. 지금은 모든 관계가 다 정리되었고 거에게 합의금도 받았지만 제 지나간 7년의 세월은 무엇으로도 지금은 치유되질 않네요.